오늘은 비염이 절대 낫지 않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비염은 치료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염을 코병이라고 생각하고 코만 치료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식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한데,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3000번을 들어야 몸을 조금 움직여 볼까 한다고 합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조건은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혹은 죽다 살아나지 않으면 인격이나 행동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습관화된 버릇을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이야기죠. 비염도 절대 낫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잘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보를 전달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을 못하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몸의 습성이 청개구리 습성, 즉 관성의 법칙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엊그제 비염 10년 이상을 알아온 여고 3학년 수험생인데 코가 늘 막혀 답답한 데다가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고 또 과체중인데 식탐이 많아서 저녁 늦게 예능 실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잔뜩 먹는 것을 사 들고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고 물으니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먹기는 먹는데 소화 흡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대사장애로 부종이 따르면서 과차증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대변을 아침에 기상해서 한 번, 또 식사 후에 한 번, 간혹 오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번, 3번 정도 화장실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는 너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과체중이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까지 와서 추나요법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아프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예를 보면서 평생 비염이 낫겠습니까? 아니지요. 특히 알레르기 체질은 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종종 장, 점막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대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비염약과 살 뺀 약을 수도 없이 먹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평생 비염 달고 살겠네요. 그랬더니 왜요? 반문한 것이었습니다. 식생활 개선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부터 왜 비염이 잘 낫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비염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비염은 치료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낫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부 의료인들이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하면서 평생 치료가 안 되니 심할 때만 드세요, 그런 연유로 평생 치료가 안 된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무엇을 잘못 끼웠다고요? 첫 단추. 당연히 병원에서는 임시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심할 때만 복용하시니까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수술을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비염을 막으려다가 천식으로 가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죠. 또한 면역치료제는 어떻습니까? 달리 말하면 탈감장요법인데, 만일 원인이 송화가루라고 한다면 꽃가루를 조금씩 몸에 꾸준히 넣어주게 되면 비염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 또한 면역치료를 중단하면 2~3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면역치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코병이라 생각하고 코만 열심히 세척하거나 단방요법들로 치료하는데 어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디젤 자동차의 연소통, 즉 소음기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나오는데 연소통, 즉 소염기만 바꾸거나 청소하면 되겠습니까? 엔진을 고쳐야지요. 하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남의 담벼락이나 남의 가게에 돌진하기도 하고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지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비염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코에 의료기구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면 일시적으로 국소적인 코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면역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낫기 힘듭니다. 가령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춰서 쏴야 하는데 주변을 보고 대충 쏘면 어찌 관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그것은 아니지요. 자, 가령 병원에서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꽃가루나 미세먼지, 황사, 진먼지 진드기, 음식물 등 원인 물질들을 파악하고 피하고자 하지만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쉽지 않고 음식물을 가리는 것도 여간해서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오염되지 않은 곳도 거의 없어서 달나라에 살 수도 없고 물론 가급적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면역기관은 물론이고 소화기관에서 단백질 분해 능력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 의학계에서는 면역과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면역체계의 고장인 것입니다. 이 고장난 면역체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증상만 치료하게 되니 설령 치료됐다 하더라도 이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염은 증상이 코로 나타나 코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염증이 아닌 특수 항원과 항체의 면역 반응에서 오는 T세포와 관련 있는 면역질환입니다. 요즘 19 코로나 때문에 면역 T세포와 사이토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즉 면역체계, 즉 면역기관들과 오장육부의 기능이 고장나서 면역체계의 면역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비염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복용하면 비염 증상이 소실되는데 수개월 또는 1년을 넘기지 않아 또 재발을 하지요. 이유는 면역체계가 바뀌어야 면역 조절 능력이 회복되면서 자연 치료력으로 회복되어야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자연 회복력 또는 자연 치료력이죠. 그래서 면역기관들과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만 치료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비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동일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니, 비염 치료에 스트레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비염은 소화기관의 단백질의 분해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과로하거나 잠을 못 자도 추운 데서 떨어도 큰 영향을 받지만 스트레스 자체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관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비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한 것처럼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은 21세기를 스트레스의 시대라 하지만 인생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지 기분 나쁘다, 언짢다 정도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간의 욕심과 관련이 있는데 가족관계나 사회생활, 물질관계 등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인데 물론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 몸은 음식을 과식하거나 과음, 폭식, 야식, 편식, 찬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은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외 환경적인 영향으로 요즘같이 19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든지 오염된 환경, 열악한 환경,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습해서 불쾌지수가 오르는 환경 또는 컴퓨터, 인터넷 등 집중하는 직업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과로나 운동부족, 수면부족 등을 통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적절히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의 연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면 비염은 절대 나았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 또 재발을 일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염 치료를 해서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자연 치료력 또는 자연 회복력으로 치료되고 또한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요즘 19 코로나도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면 3주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기저질환이 생기는 원인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비염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낫지 않습니다. 앞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기가 막혀서, 즉 기라는 것은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이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자율신경이 기량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뒷목과 등과 어깨가 무겁거나 경직되거나 아프고 또 흉북부 즉 가슴이 답답한데 그래서 반드시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고 명치 및 즉 오목가슴이라 하지요. 손가락 2, 3, 4지를 모아서 세게 누르면 항상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33년 임상을 해오면서 편한 사람들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정체, 즉 체했다 하면 응급실을 자주 가야 하지만 정체에서 약간 풀려난 지체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소 피곤하다, 손발이 차갑다, 밥맛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밥맛이 너무 좋다 또는 어지럽다, 아침에 천근만근이다 이런 정도의 증상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쌓여서 나이 들면 성인병, 퇴행성 질환, 호르몬성 질환, 알레르기 면역 질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입니다. 거기에 건강식품들이나 현대의학의 치료는 모두 대증 치료에 불과합니다. 물론 잘 먹어서 오래 살긴 하는데 노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욕심을 내려놓아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데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이요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요.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특히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우유나 음주는 반드시 삼가야 하고 찬음식, 과식, 야식, 폭식, 퓨전 음식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씹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치아는 얼굴의 미용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씹으라고 있는 것이며 씹을 때 침이 나오면서 아멜레자라는 효소가 나와야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씹을 때 위에서 펩시라는 유액이 나와서 단백질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서 췌장과 담낭에서의 효소, 인슐린 분비, 담즙 분비 등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 장에서의 발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또한 옛날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했기에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더불어 장의 기능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 이외에 자세불량, 과로,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 정도는 관리를 해주어야 비염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성인병,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 고지혈증, 중성지방, 면역질환, 호르몬성 질환, 퇴행성 관절질환, 치매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잘 지킬 수는 없지만 비염 환자는 적어도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하고 우유와 음주를 삼가고 오래 씹어먹는 훈련만 되더라도 면역기관과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되므로 자연 회복력이 향상되어 치료도 빠를 뿐만 아니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